반갑습니다. 다루망셀러 섬세한원님와 불현정합니다. 오늘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이 상품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노출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은 주력 상품, 우리가 조금 이 상품을 조금 제대로 팔아보고 싶다,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하고 하는 제품에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상위 노출 방법이라고 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그리고 광고보다 검색으로 인한 유입시 더 가산점을 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볼게요. 네이버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쇼핑으로 들어가서 음, 우리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대찌개라고 하는 상품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맨 위에는 광고, 두 번째도 광고, 세 번째도 광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상품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광고라고 하는 건 이 상품을 광고비를 내고 여기 1번, 2번, 3번 자리에 이 위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광고비를 내지 않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역이라고 하는 그 판매자처럼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적합하게 속성을 입력하면서 노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리뷰나 구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광고를 하면은 일반 상품보다 더 위에 배치를 하긴 하지만 일반 상품이 위에 배치를 해서 유입이 되는 게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파워나 굿서비스나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우리가 빅파워랑 일반 판매자가 상품을 똑같이 등록을 했을 때는 빅파워에게 플러스 점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제 그 순위권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신성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 최신성이라고 하는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부대찌개라고 하는 걸 검색을 했더니, 자, 여기에서 뷰에서 들어가서 보면 지금 16시간 전 1월 6일, 1월 14일, 1월 24일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현재 16시간 전 가장 최근에 있는 글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최신성이거든요. 이전의 글보다 최근에 쓴 글을 조금 더 앞에 노출시켜 준다 하는 게 바로 최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 블로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역시 예전에 올렸던 2019년도에 올렸던 것보다는 2020년도에 올렸던 것보다는 2021년도에 올렸던 거, 2022년도에 올렸던 거를 좀 더 최신성 점수를 준다는 말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신성 점수를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이 방법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고, 이 최신성 점수를 받는 7일 동안은 이 방법을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력 상품에 한해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상품을 검색을 하는 거. 내가 부대찌개 상품을 올렸어요. 그런데 내 상품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4페이지에
이게 너무 키워드가 너무 강한 거라 가지고 어 제가 만약에 어 이맘스 부대찌개라고 해서 하나부로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부대찌개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쪽에 여기 몇 페이지 4 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마켓 컬리 바로 위에 있는 샘표 얼큰 진한 부대찌개 육수 400 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 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브로라고 했을 때 제 상품이 여기 4 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내 상품이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검색을 해 보니까 아 여기에서 부대찌개라고 검색을 해서 4 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클릭 점수를 한번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 점수를 받으면 검색 점수, 클릭 점수, 최신성 점수 3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서 상세 페이지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차근차근 보면서 약 2분 정도를 체류, 머물게 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천천히 보면서 무슨 어떤 식이 있고 이 내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찬찬히 보면서 이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찜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구매하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점수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제가 직접 하느냐? 안 돼요. 제가 직접 하거나 가족이 하면 안 되고 제 지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인한테 누구누구야 네이버에서 부대찌개라고 검색을 해줘. 그런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서 부대찌개를 검색한 다음에 4 페이지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마켓 컬리 바로 위에 있는 하나브로라고 하는 판매자 스토어에서 샘표 얼큰 진한 부대찌개 육수 400 g을 클릭을 해줘.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찬찬히 보고 2분 정도 머물러줘. 그리고 그 찜을 하고 구매를 해줘 라고 하는 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정말 저와 친근한 뭐 가족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씩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부대찌개를 찾았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찾는 방법은 저희가 어 그러면은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를 검색하시거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여기에 랭킹 추적, 일간 랭킹 추적, 실시간 랭킹 추적에 들어가서 저희 상품을 이렇게 그 키워드를 나열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상품 추가하기를 해가지고 스토어 URL 여기에서 이 URL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상품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 추가를 해서 키워드를 추가하기. 자, 여기에서 등록된 키워드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얼큰 진한이라고 하는 키워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제목에는 샘표 얼큰 진한 부대찌개 육수 400 g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외에 태그를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뒤로 내려볼게요. 여기 태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 키워드에서 몇 등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검색이 지금 검색 중인데 이게 나중에 검색이 끝나고 나면은 현재 여기 이 각각의 키워드에서 몇 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헬프 스토어라고 해서 이 헬프 스토어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순위라고 하는 거, 상점명으로 순위 추적, 상품 주소로 순위 추적, 이런 것처럼 요거를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또 등록을 하시면 제 스토어의 순위, 이 상품의 순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 복사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링크 복사. 여기에 지금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한 글자 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 링크 복사 버튼을 눌리면 어떤 결과치가 나타나냐면요. 자, 새로 공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 주소를 한번 볼게요. http://shopping.naver.com 해서 adcr.nhn-x에서 랄랄랄랄랄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누군가에게 이 주소로 들어가봐 라고 주기에 너무 길어서 이게 스팸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는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자면 여기 와가지고 비틀리라 비틀리죠 이라고 치시면 URL 쇼트너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셔서 가입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소를 넣고 쇼튼 눌렀더니 바로 이렇게 짧은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이것과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쇼핑 페이지에서 우리 상품을 검색을 해서 거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했던 주소는 이렇게 긴 주소가 나왔지만 이거를 짧게 줄였더니 한 줄로 간단하게 줄여졌죠. 그러면 이 주소는 우리가 뭐 카페 활동을 할 때도 주소를 변환할 때도 이거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주소 줄이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가 누구누구야 우리 부대찌개라고 검색해서 4페이지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마켓컬리 바로 위에 있는 걸 클릭해줘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그냥 클릭만 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주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상세 페이지를 천천히 보고 2분 정도 보고 있다가 클릭하고 구매를 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탁한 것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해주는 사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품을 받게 되면 이렇게 먹어서 맛있었다. 이러한 내용, 이런 게 들어있어서 저는 참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상세 페이지에 놓고 싶었던 내용을 구매평에다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인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위 노출 방법에는 최신성 점수, 구매 점수, 검색 점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점수는 누가 많이 파느냐 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거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팔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상품이 베스트 1위부터 쭉 나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구매를 일으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인 구매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하루 하나씩 이렇게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A한테 부탁하고 내일은 B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C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루하루씩 상품을 검색해서 클릭하고 체류하고 찜하고 구매해서 구매평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매 건수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랭킹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있는지가 점점 상위 노출이 변경이 되게 될 거예요. 아마 점점 위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4페이지에 있었는데 3페이지로 오고 3페이지에 하단 17위에 있었는데 5위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매를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가 한 며칠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이 부대찌개나 이런 얼큰 진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검색이 생겼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지인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구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확인받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이 상위 노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들어오고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꾸준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상품이 보여질 수 있는 곳에 내 상품이 놓여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나는 템표 얼큰지나 부대찌개 육수 400g이라는 걸 팔고 있지만 부대찌개라고 하는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4페이지까지 넘어와야 되고 차근차근 드래그를 내려가지고 다 찾아내고 광고는 뭐든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까지 다 제끼고 이렇게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대찌개라고 하면 클릭을 하면 1페이지 안에서 대부분 구매를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는 공간까지는 배치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그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구매가 일어나겠다 하고 되게 막 엄청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지 이렇게 걱정하고 계셨죠. 고민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상품은 반드시 주력 상품에 한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모든 상품에 다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 나가기에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이렇게 계속 보는 눈을 키우고 조금 더 판매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은 내가 이 상품은 확실하게 정말 내가 써보니까 괜찮았어. 이 상품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너무 마진도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었을 때 정말 나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괜찮은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력 상품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꾸준한 유입과 꾸준하게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멈춰버리면 이 방법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괜찮은 상품에 이 방법을 투입을 하시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IP랑 ID가 달라야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스스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어뷰징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구매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같은 IP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뷰징으로 이건 리뷰도 노출이 되지 않게 됩니다. 리뷰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블라인드 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IP가 달라야 되고요. IP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이 인터넷 선이 선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걸 I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IP랑 다른 IP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받는 주소도 이왕이면 사업자 주소로 된 곳으로 받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IP와 ID가 달라야 됩니다. 내가 판매자인데 내 판매자 ID 그대로 내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100%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IP, 나의 인터넷 연결선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 본인의 아이디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고 리뷰가 등록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내 남편이나 우리 가족이 꼭 해줘야 된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이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핸드폰에 데이터를 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IP가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핸드폰 IP랑 핸드폰에 대신에 와이파이는 끄시고요. 데이터를 켜셔서 핸드폰 데이터 IP랑 일반 집 가정 인터넷 IP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URL을 보내지 말라. 이 URL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요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미 스토어 상품에 들어와서 이 주소를 보면 맨 앞부터 smartstore.naver.com 하나부로 프로덕트 이용 머시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이 주소로 나와 있다는 건 이미 이 사람의 검색 점수와 클릭 점수, 찜수 점수를 모두 다 놓치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그냥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시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쇼핑몰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쇼핑몰 테크트리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양한 상품을 업로드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쇼핑몰에 정말 괜찮은 상품을 딱 하나 등록했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서 내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서 내 스토어가 갑자기 빅파워가 되는 경우 단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상품을 갑자기 뭐 들고 나와서 갑자기 핫 이슈가 되는데 이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경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판매자가 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가능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도 하고 있고 물건을 구매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이미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상품 중에 내 상품이 그러한 상품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100%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 업로드하는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쇼핑에 들어오셔서 선풍기라고 한번 키워드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에서 밑으로 우리가 차량 선풍기라고 하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차량 선풍기라고 하는 걸 선풍기를 쳤다가 왜 차량 선풍기라고 했냐면 이게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너무 대형 키워드고 이 대형 키워드보다는 차량 선풍기가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키워드나 소형 키워드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를 쭉 볼 수가 있거든요.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 리뷰 2개, 구매 건수한 게 2022년 5월, 리뷰 2개, 구매 건수 2개, 이것도 2022년 5월이네요. 이거는 2017년, 2021년 5월, 2022년 8월. 아, 이건 광고네요. 일단 광고는 제외하셔야 돼요. 자동차 선풍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인데 리뷰가 262건이나 있네요. 이런 경우는 보통 상품을 이미 이전에 등록했던 거에서 변경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 상품을 도매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할인율 선풍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품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품들 중에서 우리가 판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품들을 대신에 언제 판매를 하면 좋을까?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에 들어가서
검색어 트렌드에 차량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차량 선풍기였네요. 차량 선풍기라고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서 1월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보통 한 4월 초부터 3월부터 약간 그래프가 좀 꺾여지기 시작하죠. 3월, 4월부터 쭉 선풍기의 키워드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3월부터는 이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에 좀 힘을 가해보면 7월까지는 이 그래프의 일부를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량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렇게 찾아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품들을 업로드하는 주기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 업로드하는 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7일 동안의 최신성 점수를 가지고 그만큼 리뷰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내 상품을 가져다 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품 이런 식으로 상품을 찾으셔도 되고 도매국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전용, 더 착한 소비, 최저가, 인기백, MD관, 땡처리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상품들이 노출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을 여기에서 고민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도매국에는 이미 어,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쿠팡에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들어와서까지도 이미 잘 노출되어 있는 상품만 우리 눈에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자인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선정하는지 소싱하는지도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 판매해 볼 수 있을까? 네이버 베스트 100 여기 있는 국산 스포츠 양말, 골프 양말 이런 상품도 판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팬티, 심리스 팬티 이런 것도 괜찮게 판매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이제 좀 오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고 여기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해볼 수 있겠죠. 스키 고글은 이제 스키 시즌 거의 끝났으니까는 이거는 말고요. 이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어, 스키 고글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시고 지금 내가 판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스키 고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월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1월 말까지 그러고 나서 거의 2월 초까지는 갔다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검색어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고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 상품이나 다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투입하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서 키워드를 잡고 등록을 하느냐 이거는 결국 우리의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점점 떠가는 시장에 우리가 이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 저가는 이미 뭐 불 꺼져가지고 1년 뒤를 바라봐야 되는 상품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2단 높이 각도 조절, 휴대용 알루미늄 노트북 거치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집 정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행거 옷걸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났으니까 제끼시고요. 뭐 파라핀 왁스, 뭐 3단 찜기 뭐 어떤 것이든 여기다 보시고 판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품 노출을 차별화해요. 상품 노출을 차별화한다. 무슨 말이냐? 조회국에서 상품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2월 오늘 1일입니다. 2월 1일인데 여기서 상품을 이제 곧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우리는 졸업과 입학을 하는 시즌이 됩니다. 졸업 입학. 졸업 입학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 맞는 아이들에게 졸업 입학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그때 학용품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때 막 많이 구입을 하는 시기고요. 아이들이 공부에 관한 많은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외출을 하게 되는 시기고
그 캠핑이라든지 바깥 활동을 점점 하게 되는 시기, 옷이 가벼워지고 바깥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 그렇다면 우리 옷도 좀 한번 변화를 시키고 가벼운 옷을 좀 구매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신발 같은 경우도 운동화를 또 겨울화에서 이제 좀 편안한 가벼운 이런 신발들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집안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이런 상품 아이템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괜찮은 상품들을 눈에 띄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유아동 더씨 미끄럼 방지라고 하는 이 상품을 제가 한번 팔아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색깔은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네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사용 불가하긴 한데, 이거는 뭐 사진을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서 이 글자로 미끄럼 방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 스몰, 미디엄, 라지. 이 발 사이즈랑 권장 연령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비슷한 상품을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 비슷한 상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6개 정도 되어 있는 이렇게 구매북에서 지금 유아동 더씨, 유아동 더씨, 유아동 더신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막 나오네요. 이런 두꺼운 것들은 이제 안 신으니까 양말. 이렇게 얇은 상품도 있겠죠. 오션 커버 유아동 양말 더씨, 그리고 유아동 여름 양말 더씨, 여름 양말 더씨, 그리고 여름 양말 더씨.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상품들이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600원에 낫게 이렇게 페이크 삭스 5종, 캐릭터, 쫀쫀 링글 덕신 5종, 세트로 5,300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지금 여기 있는 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옵션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5족 세트, 5족 세트, 5족 세트, 5족 세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5족 세트라고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한 5개씩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비슷한 상품들을 이 단 하나만 넣어 놓는 것보다 이 상품, 이 상품, 이 상품, 이 상품 이렇게 4개로 묶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판매자도 만약에 다 똑같다면 이거 GM몰 같은 사람이네요. GM몰 이 GM몰 같은 사람이니까 이 GM몰에서 이 GM몰이 팔고 있는 이 페이크 삭스만 선택을 해서 다 옵션으로 등록을 해버린다면 결국 GM몰에서 구매하는 상품, 이거 도매국에서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나 컬러 사이즈는 5호로 한번 해볼게요. 장바구니에 담고, 이 배송비는 이게 선물을 먼저 하나 하고요. 바구니에 담았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마카롱, 마카롱 더신, 모나 컬러, 뭐 4호를 장바구니에 먼저 담고, 그리고 이것도 4호를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담을 건데, 이런 샤프를 장바구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GM몰이라고 했다. 금방 넣어놨던 거 이렇게 3개를 보시면 GM 유아동 양말 페이크 삭스에서 이렇게 배송비 한 번, 여기도 배송비 한 번,
배송비는 단 한 번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자가 같으면 배송비를 한 번만 하고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옵션으로 넣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품을 이렇게 묶어서 대신에 판매자가 같아야지 배송비를 여러 번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옵션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같은 상품을 개월수로 같은 상품을 개월수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산균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산균 제품이 요 지금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이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이 상품을 안에 몇 개가 들었냐? 2g씩 30호가 들었어요. 한 달 분량이죠.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면 그러면은 한 달 분량.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를 팔면 두 달 분량. 그리고 세 개를 팔아서 세 달 분량, 여섯 박스를 팔아서 6개월분, 12개를 해서 12개월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볼 수가 있고 수량 1 플러스 1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 상품이 원래 16,000원으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이 상품을 우리가 막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식구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식구 음, 이거 맞나요? 파랑 색깔 이 상품이네요. 이 상품이 12,67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매국에서 굳이 살 필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이거 다른 거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헬시허그 모유 유산균 헬시허그 모유 유산균 헬시허그 모유 유산균이 13,900원이었습니다. 이게 14,900원, 13,900원. 이것도 뭐 거의 가격이 뭐 그렇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저가이기 때문에 수량 원 플러스 원 물건을 이게 지금 이거 다 낱개 가격이잖아요. 한 개 가격 13,900원, 한 개에 13,500원 그러니까 두 개 묶어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해가지고 53,300원 무료 배송 오늘 출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한 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얹어서 판매를 하면서 가격이 한 개는 13,900원인데 몇 개 가격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를 묶어서 보내면서 내 마진을 챙겨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같은 경우 금방 우리가 뭐 페이크 삭스 같은 경우에도 분명 한 번 살 때 두 개씩 사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개 가격이 5,300원이니까 한 개에 지금 1,600원 여기서 우리 마진을 좀 더 넣는다면 13,900원, 14,90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원 플러스 원 페이크 삭스 한 박스에 13,900원 대신에 원 플러스 원입니다. 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2 플러스 1, 3 플러스 1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선물 세트 가격이 원래 4개 가격으로 세팅을 해두고 3개 사면 한 개 더 드립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판매를 할 때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주력 상품을 4개에서 6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양한 상품들, 다양한 이거 북파워 상품, 건강식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판매자들, 잘 파는 판매자들의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상품으로 들어가서 누적 판매수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판 게 헬시어그 산양류 초프로틴 280g.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벌써 13,000건이 넘고 두 번째 산양류 단백질이 2,163건, 세 번째가 90이고 54, 1,035 이런 식으로 갑자기 리뷰 수가 훅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과 이 상품과 이 상품이 거의 매출, 이거 솔드아웃이니까 지금 현재는 팔 수 없어서 이쪽으로 내려와 있네요. 이 상품, 이 세 개 상품이 이 상품, 이 판매자의 전체 스토어, 빅파워, 다른 상품들도 물론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겠지만 이 헬시허그라고 하는 판매자의 전체 매출을 견인해 나가는 상품은 결국 이 세 개였을 거다. 이게 바로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품이 다 잘 나가진 않아요. 모든 상품이 다 잘 나갈 수가 없고 모든 상품에 다 그만큼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나가는 상품에 우리는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잘 나가는 상품에 뭐 이벤트를 연다거나 더 잘 나가는 상품에 비슷한 상품들을 소싱해서 더 집어넣는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점점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품만 4개에서 6개를 만든다면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스토어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부대찌개를 잘 팔고 있는 판매자를 찾아보자면 야, 다여기 한번 요 판매자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판매자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육개장 사용 곰탕 미역국 두부김치 부대찌개 이러한 탕 종류네요. 두 번째는 죽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볶음밥 종류, 네 번째는 이렇게 밥 종류. 만약에 우리가 식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다여기 판매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 개 상품 낱개로 판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집어넣으세요. 전부 다, 무조건 다, 싹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여기서 한 개만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한 개 팔아서 500원 남더라도 10개 팔면 5,000원 남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 결국에 식품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식품은 한 개 팔아가지고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 개를 판매할 수 있게끔 옵션 묶음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리뷰 수가 훅 떨어지는 순간이 거의 한 요 정도쯤이네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한 일곱 개 정도가 이 전체 매출을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빅파워를 할 수 있게끔. 자, 그 밑에 상품들 같은 경우는 700, 뭐, 그렇게, 점점 좀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우린 주력 상품을 만들게 된다면 다른 상품 소싱해서 다른 상품 판매하는 그 에너지를 주력 상품에 매우 쏟고 그리고 이런 주력 상품에서 이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본 가지고 있는 이 매출 가지고 다른 상품들을 조금 더 힘을 써보는 방법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소득에서도 고정소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매달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벌다가 어떤 달은 0원을 벌다가 어떤 달은 300만 원을 벌다가 어떤 달은 10만 원을 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300만 원씩 버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집안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거 수입 매출 구조가 되는 이러한 판매하는 그것도 역시 주력 상품처럼 꾸준하게 우리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만 팔아야 되느냐? 전체 스토어에 다 팔면 됩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위메프 이런 데 전체 다 팔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전체 상품에 오픈마켓에 뿌리는 방법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간편한 방법이 카페24나 플레이오토 셀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이 상품을 한 개를 등록을 해두고 여러 스토어에 한 번에 쫙 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상품을 취합해서 판매하고 그 상품 등록하는 거에도 조금 더 에너지를 덜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는 모든 상품들을 다 이렇게 그냥 뿌리는 것보다 각각 상품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봐주면서 매출을 조금 더 다른 스토어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챙기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각 오픈마켓별 개별적인 기준이 되는 게 스마트 스토어가 50자 이내 상품명 태그가 10개, 태그 사전에 들어있는 태그가 10개여야 됐었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0자까지 상품명이 사용이 가능했고 이 태그가 20개까지 가능했는데 이 태그는 뭐 태그 사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상품을 태그에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장점은 결국에 다른 사람이 이 태그를 무엇을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그 20개라는 게 아주 쿠팡에서 판매의 치트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G마켓 옥션 25자 상품명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보실게요.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모. 우리가 초보 판매자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알아요. 왜냐? 수수료가 가장 싸고 가장 빨리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금 회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스토어를 들어갈 때 쿠팡 들어가고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걸 들어갈 때 수수료만 보고 이렇게 비싸서 들어가도 될까? 라고 하는 허들에 한번 심리적인 허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가격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을 쿠팡에서는 좀 덜 가져가 간다고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수수료만큼을 쿠팡 가격에 녹여 나가서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이 그만큼 그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이미 수수료 체계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 마진을 그거 어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든 이 정도 마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 마켓에 똑같이 판매를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내가 각각의 스토어별로 마진을 좀 적게 들고 가고 많이 들고 가고의 차별을 둘 것이냐 그거는 판매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이러한 수수료적인 부분을 가격에 녹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스마트 스토어보다 다른 판매 플랫폼들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 해도 판매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 충성 고객들이 다 다릅니다. 스마트 스토어만 이용하는 고객, 옥션만 이용하는 고객, G마켓만 이용하는 고객, 11번가만 이용하는 고객 이러면서 각각의 충성 고객들이 있고 각각의 또 이벤트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은 반드시 이 한 곳에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판매를 어느 정도 이뤄 나가시다 보면 한 두세 달 이후에는 다른 스토어에도 입점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 스토어 판매 수수료 체계는 이렇습니다. 입점하고 등록 판매하는 수수료는 무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되어서 내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서 이 사람 거 클릭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네이버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빠져나가고요.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 각각의 무엇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5.85%, 배송비 수수료가 3.7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에는 서버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매출 10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만 5천 원에서 9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서버 이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쿠팡 이마트 티본에서 100만 원 넘으면 5만 5천 원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5%에서 11% 마진,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돼서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물론 수수료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녹여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쿠팡 충성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각의 플랫폼 안에 이 플랫폼에서만 이용을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판매 건수를 늘리고 그만큼 마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나가셔야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만 매몰되어 있으면 결국 판매에서도 조금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거. 결국에는 이것도 다 그냥 이용료라고 하는 걸로 그냥 더 많은 금액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그냥 이러한 내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료 정도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요? 상품을 등록했고 누군가가 내 상품을 클릭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겠죠. 바로 주문 처리입니다. 자, 주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규 주문이 한 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매 여기 들어와서 신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규 주문을 클릭을 해서 발주 확인, 이 상품 체크를 한 다음에 발주 확인을 누르면 신규 주문에서 발주 확인을 누르면 발주 확인 완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송을 처리하게 된 구매국의 주문을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께 주소랑 연락처, 고객명을 입력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오후 빠르면 3시 정도부터 송장이 나오게 돼요. 택배 송장을 가지고 여기 여기 보면은 택배사 CJ 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송장번호에 우리가 받았던 송장번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체크하셔서 발송 처리를 하시면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매 사이트 주문, 택배 송장 입력.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신발 같은 경우 슬리본이나 다양한 우리가 뭐 그 선풍기도 그렇고 모니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양한 상품들을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려고 우리가 상품 등록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찾았을 때 어땠나요? 실제는 오픈마켓이 훨씬 더 쌌단 말이에요. 어, 내가 도매국에서 보고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더 싸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고객 이름, 성함, 연락처, 주소 넣고 구매를 하셔서 보내시면 돼요. 우린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그거 상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게 정도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소매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리셀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네이버 최저가에서 찾거나 애누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음, 차량 전공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이 여기 이제 최저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상품이요, 예를 들면. 그러면 GS샵에서만 판매하고 있네요. 이거 미니 송풍구 선풍기. 그 G마켓에서 팔고 11번가에서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판매자에 판매하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1번가에서 사서 보내는 게 G마켓에서 사서 보내는 것보다 좀 싸겠다. 내가 상품 등록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도매국 같은 사이트보다 이런 곳이 더 싸다면 이걸 찾아서 보내는 게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쇼핑몰을 키우는 순서를 알아보기 전에 상품을 이제 등록하기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키워드는 자, 우리가 부대찌개를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 2020년 10월에 상품을 등록해서 키워드 있는 대로 막 다 집어넣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써놨기 때문에 2020년, 2015년의 알고리즘과 현재 2023년의 알고리즘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키워드를 저녁에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을지 제가 그걸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도매국에서 귀여운 곰돌이 머그컵, 테디베어 머그죠. 발 히터,
자이언티한 망고 가방, 왕모찌식 뜨개질 만들기. 이거 만들기일까요? 만들어진 걸까요? 이게 그냥 실이에요, 실. 그래서 기본 벨벳 키링 이렇게 해가지고 실이 있는데 이 상품을 지금 그 데이터로 한번 찾아볼게요. 왕모찌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7월에 훅 떴다가 또 한 번 11월에 훅 떴다가 지금 약간 좀 지는 형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끼시고 실리콘 종이 도구 세트, 지압 패드, 오프너, 레고, 휴대용 와인잔. 휴대용 와인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외출, 이제 캠핑이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바디필로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개별 판매가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음, 개별 판매는 안 되네요. 음, 바바라 침대용 거치대, 대용 우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채소 2개, 흰 양산 파스텔 장우산. 이것도 무조건 2개씩을 사야 되니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우산을 판매를 한번 해볼게요. 금깨구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해볼 건데 먼저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우산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장우산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패션 잡화, 패션 쇼핑, 우산, 자동 우산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동 우산, 자동 우산, 자동 우산 그 카테고리로 나오네요. 그럼 이 상품이 자동 우산인지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사용 불가네요. 자, 장우산, 장우산이고 여기에 음, 자동인지 여기가 나와있지 않네요. 여기 버튼이 있는 걸 봐서 이거 자동이네요. 그래서 이 자동우산을 네이버 데이터를 들어오셔가지고 자동우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동우산. 패션 잡화, 패션 소품, 우산. 패션 잡화, 패션 소품, 우산. 네, 자동우산 해서 1년간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3월부터 쭉 올라가서 여름에만 한창 비 오고 할 때 쓰고 여기 자꾸 내려왔다가 가을에도 좀 잔잔하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지금 우산
형태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키워드 인기 검색어를 보시면 우리가 1페이지에 있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형 키워드 우산, 장우산, 뭐 3단 자동우산 이런 것처럼 엄청난 대형 키워드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7, 8쪽, 9쪽, 10쪽 정도부터 우리가 키워드를 보시면 좋아요. 이걸 옆에다가 웨어 이즈 포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셀러 마스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키워드들을 셀러 마스터에서 한 번씩 찾아서 경쟁 강도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UV 차단 튼튼한 자동 산막 안막 양우산 아니죠? 단우산 짧지 않죠? 3단 3단 카카오 프렌치 장우산 카카오 프렌치 장우산 아닙니다. 블루 가죽 블랙 거꾸로 아니고 아우디 아니고 크로반 마시멜로 고양이 산리오 튼튼한 큰 우산 괜찮네요. 여기서 튼튼한 큰 우산 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회수 20인데 상품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튼튼한 큰 우산 그리고 펭수 16대 우산 튼튼한 자궁 복자 손잡이 우산 이게 뭔 말이지? 프로반 장우산 접이 우산 태풍 우산 괜찮네요. 그리고 태풍 우산 그리고 빗물 바지 우산 빗물 바지는 아니죠. 그쪽도 그때 우산 답례품도 괜찮을 것 같고 토테스 양산 각인우산, 레트로시트, 초등, 파라체이스, 곡자장, LED 현미, 양산우산, 답례품 장우산, 우산 답례품, 답례품 장우산, 우산 답례품, 우산 답례품, 답례품 장우산. 이렇게 나왔고요. 자동 대형 고급 푼우산, 자동 대형 고급 푼우산. 프리미엄 3단 우양산 시나모롤 올리브영 베어 튼튼한 대형 고급 튼튼한 고급 대형 장미 체크 영국 클래식 장우산 클래식 장우산 이게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이 창을 옆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풍기 장우산 이런 건 아니죠. 옷들도 아니고 고급 자동우산 카카오 로베로 단체 우산 튼튼한 엄마 오리우산 튼튼한 패션 태풍 우산 튼튼한 패션 태풍 우산 튼튼한 태풍 패션 우산 접이식 고급 자동 정산 그다음 경량 상단 당매품 우산 튼튼한 자동 태풍 정산 아가타 유럽풍 토토 장우산 레그넷 튼튼한 특대 자동 우산 작은 우산 특대, 이게 특대 사이즈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대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튼튼한 큰 태풍 우산. 튼튼한 큰 태풍 우산. 5단? 아니, 비선지단 강풍 우산. 강풍. 바람을 막아준다고요? 태풍 이런 느낌이 있죠? 강풍 우산. 그리고 튼튼한 특대 3단. 호신용 우산. 호신용 우산. 호신용 원터치 파스텔 우산.
원터치 파스텔 우산, 낚시 우산, 낚시 우산, 튼튼한 학생 장우산, 튼튼한 학생 장우산, 낚시 우산. 블로그는 장우산 초대형, 포르쉐 가죽 핸들, 한쪽 가죽 24T, 클래식 우드 장우산, 지팡이 우산, 지팡이 우산, 아이소 필립스 16K 장우산, 16K 장우산.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쭉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답례품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오타가 났었죠. 튼튼한 근호산. 자, 튼튼한 근호산 쳤더니, 자, 2020년 11월에 구매 건수 1개, 2부 25개, 튼튼한 근호산으로 제가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구매 뭐 한 2건 이상 하면 이쪽으로 자리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일본 튼튼한 근호산이라고 적혀있네요. 일본, 약간 일본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것도,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일본 우산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일본 장우산. 일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만 더 해볼게요. 캡, 양산, 우산 쇼핑몰 경제, 접이식 대형, 기념품 보라색, 거꾸로 남자 장우산, 약간 남자 스타일은 아니죠? 도플러, 황스 갤러리, 스타워즈, 라이온, 초대형 우산, 장우산, 방풍우산, 투썸, 김열의 칼리, 종이, 실 스튜어트, 기라로시, 가벼운 현담에서 이름이 우승 양산, 총우산, 머리, 앞으로 가볼게 휴대, 자동 장산 등, 대형 경량 우산, 대형 경량 우산, 전면 우산, 가벼운 장산, 측면 우산, 초대형 장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러 마스터에 쭉 모인 거를 엑셀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하면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파일이 열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전체에서 정렬 필터를 달아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상품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상품이 작은 거, 답례품, 오타 난 거죠. 오타 빼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키워드가 좀 이중으로 겹친 게 많아가지고 원터치 파스텔 우산, 56 우산, 튼튼한 학생 장우산 이런 식으로 겹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 우산. 이 중에서 대형 경량 우산, 대형 경량 우산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대형 경량 우산, 대형 경량 우산 이런 상품도 보이네요.
가벼운 정상, 동형 원터치 경량, 우산, 대형 튼튼한 정상. 이렇게 좀 많이 구매가 안 됐는데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 상품들은 요런 것들 약간 뭉치박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상품이죠. 이렇게 있는 상품과 거의 같은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엄청 많네요. 아, 이것도 일단은 문서에다가 넣어두시고 여기에서 56 56 원터치 파스텔 3위 2번 캡틴 의전 막내 그리고 학생 장선 기억 남을게요. 학생 장선 학생 장선 통학생 어, 일단은 이렇게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키워드라서 학생이라고 하는 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낚시우산, 낚시우산, 가벼운 원터치, 경량우산, 이거 괜찮아. 키워드가 좀 많은데 이거 한번 웹사이트에 한번 넣어볼게요. 상품 등록, 가동우산, 이렇게 검색 포인트 체크를 하니까 잘 썼다고 나오네요. 43자.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벼운 정장 호신용 제가 이렇게 키워드 최대한 많이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가벼운 장난 여기 보면 요 상품이랑 거의 비슷한 상품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상품들 지금 썸네일 사진이 어떻는지 이걸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얼마냐? 최소 2개,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기로 했죠? 자, 그레이 11,000원. 그러면은 원 플러스 원. 그래서 2만 원에서 이거 지금 11,000원이니까 11,000원이니까 14,900원 할게요. 그러면은 원 플러스 원은 14,900원. 그러면은 6,100원. 그러면 14,900원이 되죠. 그럼 재고 수량은 일단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을 넣으면서 할게요. 색상 직접 입력하기. 색상 컬러 색상은 엄청 많았죠. 그레이, 네이비 천천히 다 넣어준 겁니다. 네이비, 레드, 레이트, 블루, 민트, 바닐라, 버건디, 브라운, 블랙, 사이언, 아이보리, 옐로우, 골드, 그린, 한, 퍼플, 피치.
그래서 옵션 적용을 하시고 추가 금액은 따로 없으시고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 있으니까 100개 들고 싶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썸네일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연출 컷을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이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진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거를 누키 컷으로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추가 이미지 넣고 상세 설명에 넣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판매를 이렇게 위로 쭉 당겨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법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를 잡을 때 진짜 잘 팔고 있는 판매자인가 못 팔고 있는 판매자인가 이거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근데 초반에 잡을 때는 우리는 대형 키워드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소형 키워드로 들어가게 돼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산이라고 하는 걸 찾았을 때 우리 상품이 뜨는 확률보다 우리가 뭐 학생 우산 아니면 가벼운 우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상품이 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키워드로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 상대 페이지도 이렇게 적당하게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걸 펼쳤을 때 그 모습을 GIF로 나타내는 거 비가 왔을 때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안에 그러니까 16개의 살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 때도 얘가 지금 끄떡없다는 거, 뭐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서 그런 것도 조금 연출을 해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초대형 우산, 초대형 경량 가벼운 우산 이런 상품들 지금 썸네일을 봤을 때 두 명이 있거나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직접 들어와 있는 것보다 이 색상은 직접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들어있는 것보다는 대형 우산 이거 한번 보니까 여기 지금 잘 팔고 있는 게 사람이 직접 쓰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그 상품만 나와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연출 컷 이거 같은 경우에 엄청 큰 우산 대형 접이식 우산 3단 완전 자동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구매 한 건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쫙 묶기를 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개별로 묶기를 따고 저장, 캡처 하나하나씩 캡처를 할게요. 우산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걸 또 되게 좀 약간 메리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색을 옆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처럼 서로 상반된 색을 이렇게 해서
전혀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저장을 해서 눕기를 따고 그래서 한글 페이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눕기를 따볼게요. 자, 이미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전체 다 하기에는 솔직히 사람이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면은 또 오히려 선택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뭐 썸네일에 쓰기 좋을 만한 것들만 선택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고요. 이 다운로드 한 거를 이제 그 미키마우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시고 이게 화질이 엄청 떨어지네요. 좀 작은 힌트라서 그런지. 이거를 좀 조그맣게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얘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우산 이거 썸네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집어넣고요.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품 주요 정보를 넣어볼게요. 상품 주요 정보에는 모델명, 대형 홈이죠. 브랜드. 브랜드는 뭐 딱히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상품, 우리가 아까 전에 잡았던 키워드 중에서 가벼운 경량 인상, 경량 인상. 쓸게요. 제조사는 여기에서 금깨비 협력업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협력업체라고 쓰겠습니다. 루이스토어 협력업체. 형태. 형태는 장우산이었고, 작동 방식은 자동, 그리고 이제 이게 경량이다. 그리고 이제 체크가 없고 도트 이런 거는 아무 모양이 없었고, 요거나 뭐 파이톤 이런 거 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를, 속성을 다 집어넣고, 이게 지금 수입산 중국에서 오는 거였죠? 아시아, 중국에서 물건이 오는데, 이거를 누가 수입을 해 오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수입사. 누가 수입을 해왔더라? 확인을 해보시면, 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중국이라고 해놓고 협력업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뭐 나와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대로 준수해서 적을 수가 없고, 협력업체, 협력업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보 제공 공시에는 상품, 패션 잡화, 그래서 전체 상세 참조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유료 배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송비를 조금 무료로 해가지고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인데 이제 뭐 3만 원, 2만, 2만 8천 원, 2만 4천 원일까? 2만 9천 원 이상 시 무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추가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겠죠?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반복 배송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검색 설정에서 우리 이제 태그를 입력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서 초대형 예산, 대형 예산, 추천, 커플끼리 쓸 수도 있으니까 커플 예산, 커플 장우산, 장우산, 장우산 자동, 장우산, 장우산, 장우산 수동, 장우산 검정도 있었죠? 그리고 장우산, 양산 경력, 스트라이프, 16K, 장우산, 16K 장우산 없네요. 승천산, 장우산, 승천산, 장우산, 그리고 페포 장우산. 음, 살이 많다. 우리가, 아까 전에 키워드 이런 건 튼튼하고 대형, 낚시, 낚시우산, 낚시우산이라는 것도 여기 키워드 있었네요. 그리고 튼튼한, 고급, 단체,
단체, 잠시만. 지금, 여기,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넣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도 반드시 체크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 품질 체크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상품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어떤 상품을 등록할지 어떤 상품을 어디서 들고 올지가 가장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금액을 얼마에 설정할지. 저희가 제가 알려드렸던 이 그 상품 가격 설정하는 게요. 손익계산표. 먼저 내가 처음에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최저가를 갈 수는 없어도 또 최고가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매 전환을 일으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매 전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고객의 심리적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초반 판매는 5에서 10% 정도 마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48,400원짜리를 65,200원에 판매를 하면 지금 21%의 마진율에 내가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이 13,058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65,2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금액이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59,000원 아니면 54,000원 이렇게 해서 54,000원, 57,000원, 56,000원 일단은 뭐 5에서 10% 내외로 마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5,000원 내외 그 정도 일단 마진을 보지 마시고 마진율을 보시고 이렇게 금액을 책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그 도매 사이트에서 봤을 때 현재 막 점으로 가고 있는 상품은 지금 등록하지 마시고 이제 막 그래프가 떠오르고 있는 거 위주로 상품을 무조건 선택해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도매국에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 공유 드렸던 다양한 사이트들 뭐 바나나 비투비도 그렇고 뭐 그 도매토피아나 이런 다양한 도매 사이트들 상품들도 판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떤 상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결국에 상품 선택하고 등록하고 키워드 잡고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많이 심리적인 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이 카테고리에 이 상품을 오늘 등록을 하겠다. 오늘은 내가 패션 잡화에 패션 소품 액세서리를 등록하겠다 싶으시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그냥 등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가 뭐 데일리 스카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스카프 판다. 스카프 팔아야 되겠다. 스카프 지금 한 개에 1,490원이잖아요. 최소 4개고 이거 스카프가 만약에 도매매에 있다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스카프가 도매매에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품 있거든요. 도매매 있거든요.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1,490원입니다. 여기 도매국이나 도매매나 둘 다 1,49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당 5,000원에만 팔더라도 스카프 한 개 아니면은 뭐 3,000원에만 팔더라도 원 플러스 원에서 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일단은 오늘은 이 스카프 판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 오늘 내가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무조건 3개는 등록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걸 진행을 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행을 할 때 뭔가 중간에 허들이 굉장히 많거나 지금 이거 결정하는 거에서
주저하고 좀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현재 이 스토어는 어느 하나로 균형 지어져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잘 파는 사람들이 현재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나도 이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팔고 있는 거. 대신 지금 이제 겨울 아니고 이제 막 여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저물어드는 시장이지만 아는 거를 하루에 3개씩 그냥 찝어가지고 바로 등록하시는 걸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그 중에서 내가 이게 맞는 상품이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 상품이 구매가 일어나고 전환이 되고 하면서 점점 판매에 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생기실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순서부터 쇼핑몰 키우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상품을 선택, 키워드 잡아서 등록.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내가 키워드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상품을 올린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개씩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만날 때까지 상품 등록이 오늘부터 3개씩 들어가면 적어도 한 6개 정도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들어가세요.